이게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서 수험생의 고통과 사교육 부담에 대한 지적은 지난 정권에서 수능이 끝날 때마다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언론 기사 제목으로 나온 것만 제가 몇 개 좀 읽어볼게요. 지난 정부 때 불수능에 예비 고3도 벌벌, 사교육부만 부추겨, 불수능이 사교육 조장했다, 시민단체 평가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년 연속된 불수능이 유발한 사교육 실태, 역대급 불수능 논란, 교육계 사교육 시장 과열 우려, 사교육에서 반기는 불수능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수능의 사교육 시장 커진다, 수능 시험 어려우면 공교육 무너져, 사교육에 의존하는 악순환 가능성, 뭐 이런 기사들이 매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 문항 이걸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왜곡해서 수능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으면서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혼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긴장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이용하는 이 불안 마케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구조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네네. 저는 오늘 좀 수능과 수험생에 대한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자신들의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수험생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집안에 고3 학생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1년 동안 숨지기며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개인의 문제지만 가족과 집안의 문제고, 그래서 결국 매년 입시철이 다가오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자식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이 수능 아리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 아리가 결국은 이제 이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위 수능 킬러 문제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킬러 문제를 잡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핵심 고리이고,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끊는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내는 것이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의 경쟁력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함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능 출제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고, 정부도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 방향의 방향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3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것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그렇게 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뜻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다르다고 이걸 우기면서 이거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서 수험생의 고통과 사교육 부담에 대한 지적은 지난 정권에서 수능이 끝날 때마다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언론 기사 제목으로 나온 것만 제가 몇 개 좀 읽어볼게요. 지난 정부 때 불수능에 예비 고3도 벌벌, 사교육부만 부추겨, 불수능이 사교육 조장했다, 시민단체 평가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년 연속된 불수능이 유발한 사교육 실태, 역대급 불수능 논란, 교육계
사교육 시장 과열 우려, 사교육에서 반기는 불수능,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수능의 사교육 시장 커진다. 수능 시험 어려우면 공교육 무너져. 사교육에 의존하는 악순환 가능성. 뭐 이런 기사들이 매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난 정부에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교육비 폭증으로 나타난 거죠. 이 입시 사교육을 상징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장관님? 그 시점은 좀. 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정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 문항 이걸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사교육 부담, 이거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 문제, 또 질적 균등 문제를 해치죠. 그래서 공정 수능을 무너뜨리고 불공정 수능을 이 과도한 사교육비가 만드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사교육비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떨어뜨려서 저축과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저출생의 한 원인이 되고 또 내수 경기 진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책임 있는 국가와 정부라면 또 사회라면 마땅히 여기에서 힘을 합쳐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왜곡해서 수능의 혼선을 초래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으면서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혼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긴장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이용하는 이 불안 마케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구조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불안 마케팅을 계속해서 해서 올해 수능에서 수능을 잘 보면 다행이고 수능을 망치면은 못 보면은 다 대통령 발언 탓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음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떤 원칙도 기조도 변한 게 없는 이런 수능 출제 원칙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올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공공의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권 카르텔이 공공의 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 개혁,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교육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관의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 22개 문항이 이제 확인이 된 만큼 반드시 핀셋 제거를 할 거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